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행정법을 같이 공부할 강영진입니다. 자, 유리행정법 강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예정이죠. 예정으로 기본 강의가 한 40강 정도. 물론 이제 약간의 줄고 늘고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확인하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한 20강 정도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행정법에 대해서 자,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를 할 건지 대강 그죠? 전체 하여튼 개관은 좀 보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래서 행정법의 공부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할 강의, 그죠? 함께 공부할 강의, 그걸 이제 간단히 소개하는 형식으로 자, 우리 OT, 소위 이제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보죠. 그러면 먼저 행정법의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소개 그랬는데, 요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행정법의 어떤 전반적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이란 뭔가, 그리고 우리는 뭘 공부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행정법의 체계적인 이해, 이렇게 정도 하면 좀 무난할 것 같아요. 행정법의 체계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행정법이 뭔지 간단하게 좀 정의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법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활동.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활동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실제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 자, 행정법은 국민의 기본권. 근데 그 국민의 기본권은 어디 안에 있냐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활동,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활동을 규정한 법. 국민의 기본권을 실제로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을 규정한 법이 바로 행정법이니까, 결국 행정법은 헌법을 실현하는 법인 거죠. 헌법을 실현하는 법. 그러니까 이 국민의 기본권에 당연히 여러분도 다 포함되고, 그죠? 여러분과 저도, 그죠? 저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바로 국민이죠. 그런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활동을 규정한 법, 그게 행정법이다. 자, 그래서 전제를 보시면 여러분 자료 집에 있는 자료 집이 아니고 이제 자료 하나, 첫 강의 오리엔테이션의 그 첨부 자료가 하나 있죠. 그 첨부 자료를 보시면 이제 출력하셨죠. 보시면 자,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같이 그렇게 규정이 됐죠. 헌법 10조를 보면 이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두 문장. 근데 첫 문장이 모든 국민은, 그래서 한번 네모 한번 쳐보세요. 모든 국민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우리는 모두 존엄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가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죠?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런데 이문을 보면 바로 국가는 그랬어요. 이제 1문의 주어는 모든 국민이고 2문의 주어는 국가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어느 누구도 불가침이 침범할 수 없는 이죠.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인권이 있음을 국가가 확인해야 되고, 그런 기본권을 보장까지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그런 활동, 그걸 누가 할 거예요? 국가가 할 거란 말이에요. 국가. 특히 국가 중에 행정부가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제 1을 보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고, 그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가가 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바로, 활동을 규정한 법이 바로 행정법. 그럼 활동을 규정한 법이 행정법이니까, 그렇죠? 행정법. 결국 행정법은 헌법을 실현하는 법이죠. 그래서 결론, 전제 2가 행정법은 구체화된 헌법인 거예요. 구체화된 헌법. 구체화된 헌법. 그 뒤에다가 여러분 가로 좀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F 한 다음에 베르너 이렇게 가지고 독일의 법학자인 베르너가 그렇게 정의했어요. 베르너가 독일의 법학자 베르너가 행정법은 구체화된 헌법이다. 따라서 행정법을 공부하는 것은 헌법을 공부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따라서 헌법과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결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자,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0조 1문에 있었죠. 그것을 확인하고 그걸 확인해주고 또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걸 보장해주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국가가 활동을 할 때 그냥 마음대로 해야 돼요? 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법에 따라서 해야죠? 그때 그 법이 바로 행정법이다. 그래서 그걸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바로 행정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한다는 말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구체적인 활동 하나하나들을 실현시켜 나가는 거다. 그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을 규정한 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행정법이다. 그럼 행정법을 학습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 자, 행정법을 학습하는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은 일단 모든 국민이 존엄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결국 모든 국민이 존엄하면 누구도 존엄한가요? 여러분과 저도 존엄한 겁니다. 그죠? 따라서 각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죠. 자기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자기가 존중되고 자기가 스스로 사랑해야만 남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남을 존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를 사랑한 후에 그 자기를 넘어서 타인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법 학습자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혹시 과거에 다 그랬으면 나는 적어도 존엄한 존재이다. 가치 있는 존재다는 그런 확신이 혹시 없었더라도 앞으로는 그죠? 요 수간 행정법을 적어도 공부하는 앞으로는 나는 존엄하고 그죠? 가치 있고 그죠? 존중되어야 된다. 그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무원이 돼서도 제대로 된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스스로가 자기가 존중되지 않고 자기의 가치를 무시하는데 자기의 고객인 국민을 존중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그분이 전제가 돼야 한다. 자, 그걸 전제로 해서요. 이제 행정법 학습 방법을 한번 보죠. 첫째, 전체를 보자. 전체. 방금 봤듯이 행정법은 헌법을 실현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법의 제일 위에 있는 게 헌법입니다. 국민이 직접 만든 게 헌법이고 그 밑에 법률이 있잖아요. 그때 이거 수많은 법률 중에 우리는 그 법률 중에 행정법을 주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죠? 행정법, 민법, 상법 많이 있겠지만 그 행정법. 따라서 이렇게 헌법과 이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그죠? 전체 속에 봐야 된다. 그게 전체를 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하나의 법률로 되어 있는 단행법이 아니에요.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수많은 여러 개의 하나하나의 법률들이 모여서 그냥 명칭상 행정법을 이루기 때문에 행정법은 하나의 법률로 되어 있는 단행법이 아니고 수백 개의 법률이 모인 행정에 관한 법 전체죠. 행정에 관한 법 전체고 그 행정에 관한 법 전체는 헌법을 실현하는 활동을 규정한 법들이죠. 그죠? 그래서 공부의 처음도 전체를 봐야 되고 공부의 끝도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렇게 수백 개의 수많은 행정법은 그 개별적인 법률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행정법에는 새로운 법률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죠? 물론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법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그 대표적인 법들에서 쓰는 아주 자주 쓰는 용어들은 좀 정확하게 그 다음에 신속하게 이해하고 또 그걸 내 거로 체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에는 일반 사회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문 법률 용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처음으로 행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법률 용어가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체화시키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죠. 자꾸 법들은 쌓여가는데 그죠? 내가 기억하고 체화시킨 건 없으면 계속 새롭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돼요. 계속 새로운데 아는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곤경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내 거로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자, 수험생 중에 공부한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반복해서 체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진도만 막 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꼭 진도 나간 만큼 또 문제풀이를 통해서 계속 복습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와 문제를 같이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도 나간 만큼 반드시 문제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 조문이 중요함을 깨닫자. 왜? 행정법은 법률 조문으로 됐단 말이에요. 조문으로. 지금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데 법 조문을 몰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자, 조문을 중시하고 그 조문이 새로운 또 중요한 조문들이 나올 때마다 그걸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가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람의 생각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조문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된 공부는
하지 않은 공부만도 못할 수 있죠. 잘못된 공부, 엉뚱하게 잘못 가는 바람에 목표가 가령 우리가 대전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대전에서 부산 가야 되는데 가령 대전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타면 좀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예 공부를 했는데 엉망대로 더 학교에서 멀어지는 데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부산 쪽을 가야죠. 가령 뭐 대구를 향해서 가든지 무슨 뭐 울산 이런 건 괜찮아요. 어차피 이렇게 이 방향이니까. 그러나 대전에서 무슨 서울 또는 뭐 춘천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가지 않은 것만 못할 수가 있다. 잘못된 공부는. 자, 그런 얘기. 따라서 중요한 조문이 나올 때마다 꼭 찾아봐야 되고, 여러분 그 조문은요, 이렇게 법률 행정법 조문은 여러분들이 행정법이 수백 개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법전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찾아본다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문은 여러분 그 우리 사회에 우리 그 스마트폰에 로엔비라고 하는 대표적인 법률 전문 웹이 있어요. 그 로엔비를 다운 받아셔서 그 여러분 스마트폰에 깔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로엔비 열면 거기 주요 법령이 첫 번째 뜨고요. 그 다음에 판례 이렇게 뜹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필요하죠. 법령도 필요하고 판례도 필요하니까 요거 클릭해서 그 법 이름 치면 바로 그 법률이 나오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그 행정법을 공부할 때 헌법이 중요하다는 것까지 받고, 이제 강의를 간단히 소개해 보면, 교과서 일단 첫 페이지가 이제 우리 표지고, 한 장 넘기면 두 장 넘기죠. 두 장 넘기면 이제 머릿글이 있습니다. 머릿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가 군무원 시험 안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장 넘기더니 구성과 특징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습 방법, 그 다음에 학습 플랜, 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계적인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럼 강의 소개, 이게 이제 목차. 이 목차가 바로 우리가 다뤄야 할, 우리가 공부할 전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한번 보죠. 간단히. 자, 보시면 목차 보면 우리 행정법이 행정법 총론 부분하고 행정법 강론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 총론 부분, 이건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공통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강론 부분은 개별적인 부분이고요. 그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총론이 95% 이상 나오죠. 그죠? 95%. 뭐 25문제라고 하면 24문제가 총론. 강론은 한 문제 정도. 근데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것도 총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총론 지식만으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론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총론이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 거죠. 자, 1편은 행정법, 아무것도 모르는 행정법에게 우리는 행정법을 소개해야 되니까 행정법 서론이라고 하는 거고, 행정법 서론 부분에 자,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장이 이제 행정법, 행정상의 법률 관계, 그 다음에 제4장이 행정법상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자, 이런 것들로 이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편은 실제로 행정이 활동을 하죠. 어떤 활동을 해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활동. 그 활동을 우리는 행정작용법이라고 그래요. 행정작용법. 그래서 2편에서 행정작용법을 하고, 그때 행정작용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그게 2편의 큰 대가로 1번이요. 행정이 활동을 할 때 그 작용 형식. 이게 1이고요. 그때 작용을 할 때 국민에게 행정권이 발동을 해서 작용을 할 때 그 과정, 그죠? 프로세스, 그 과정, 절차를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행정작용의 과정. 그게 2번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협조를 안 할 때 이제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실효성 확보 수단 이렇게 되고, 마지막 3편이 행정구제법. 행정작용을 하면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국민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피해가 생겼을 때는 그에 합당한 구제를 해줘야죠. 그래서 행정구제법, 이게 제 3편입니다. 행정구제법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은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것 중에 일단 행정이 활동을 하려면 먼저 조직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행정조직법, 일단 행정조직이 만들어야죠. 공무원 조직, 그죠?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 2편은 여기서 다루지 않은, 이건 공통적인 행정작용이요. 총론이니까. 근데 이제 개별적인 특별 행정작용이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게 특별한 거예요. 경찰 활동, 그죠? 또 군인 활동, 그죠? 군대. 그런 내용들 또는 그 공공 서비스, 그죠? 공공 서비스로서 어떤 공물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특별 행정작용법. 이렇게 크게는 행정법 총론,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여부분이
뭐 95% 이상이 여기에서 출제가 되고 공부의 주요 시간은 여기서 다 할애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이 있고 총론에 3개의 편으로 되어 있다는 것, 강론이 이렇게 조직법과 특별행정자부 두 개 되어 있다는 것, 자, 이 정도를 우리가 알고 전체적인 그 틀을 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본 강의부터는 청제법 총론의 제 1편 서론이겠죠. 거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